네, 안녕하세요. 자리형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한테 메일을 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그 순서대로 지금 메일 보내주신 분들 영상을 찍을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려고 하시는데 핸드폰 가게가 마음에 드셨나봐요. 핸드폰 가게를 했던 매장이고 지금 이제 철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닥권리금 2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제가 2천을 주고 들어갔을 때 철거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요, 무권리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노하우가 있을까요? 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은 알겠고 글로는 표현을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철거는 해놓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철거가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갖다 놨던 집기 기물만 빼놓았던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철거, 우리가 이제 이분께서 프랜차이즈 업을 하려면 기존에 핸드폰 가게에서 했던 인테리어를 철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내가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유틸리티 스펙이 있어요. 뭐 배관, 급기, 배기, 방수, 그리고 전기 용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랑 만나는 게 순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거를 생각을 하고 일단 권리 계약부터 했다가 막상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이제 임대 매장을 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전기 용량이 부족하고 배관이 부족하고 급배기가 부족하면 이거는 추가 비용으로 자기 돈으로 다 들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자리가 마음에 들었으면, 일단 프랜차이즈 식당 어떤 브랜드를 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브랜드 담당자, 사업개발 담당자 또는 인테리어 담당자한테 이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인테리어 스펙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임대인한테 주세요. 내가 이런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스펙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랬을 때 그 임대인한테 답변이 올 거예요. 거기서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권리금이라고 하시죠. 권리금은 임대인이랑 해결할 게 아니라 임차인이랑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임차인께서 바닥권리금 2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그 바닥권리금을 2천만 원을 주고 그럼 니네가 철거는 원상복구 다 해놔라,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얘기가 돼요. 근데 바닥권리금도 주고 그 핸드폰 가게에서 인테리어 해놨던 것까지 철거를 다 해야 된다? 그건 약간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주면 원상복구는 기존 임차인이 해줘야 돼요. 약간 그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자리가 마음에 들으셨던 거 오케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가서 인테리어 스펙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펙 리스트를 가지고 임대인이랑 얘기하세요. 이 스펙 리스트대로 모두 다 할 수 있는지. 그게 오케이 됐을 때는 지금 기존 임차인을 만나서 만약에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면, 그러면은 내가 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원상복구 철거는 바닥까지 니네가 다 해놔라, 그렇게 한 다음에 협의가 끝나면 바닥권리금 2천만 원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협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시 순서대로 들어와서 브랜드에서 스펙 리스트를 줬는데 이게 만약에 중요한 부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자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진행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그 다음부터 더 커지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내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비용적인 문제가 5년 내내 될 거예요. 임대 계약이 진행되는 내내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리가 마음에 들었더라도 내가 원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스펙 리스트를 받고 임대인이랑 얘기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구두로 받으면 안 되고요. 문서나 문자, 카톡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근데 일단 무권리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무권리로 들어가려면 아마 지금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언제까지 지금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무권리로 들어가고 싶으면 3개월밖에 계약이 안 남았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나쁜 방법이지만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알아서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게. 근데 1년이 남고 2년이 남았다, 그래도 버티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공실에다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그렇게 되면은 좀 이건 나쁜 방법이긴 한데, 기존 임대인이랑 먼저 얘기를 하세요. 임대인이랑 만나가지고 임대인한테 내가 이런 브랜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임차인이랑 얘가 잘 안 되고 있다, 내가 권리금이 좀 약간 줄어들면 나는 진행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걸 밝혀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유념하셔가지고 일단 프랜차이즈 본사에 스펙 리스트를 꼭 받으세요.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시되 임대인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어느 정도 문자든 카톡이든 남겨져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요새 이런 데가 많죠. 이런 데가 많아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불은 껴놓고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양쪽 다 힘들어요. 힘들어서 저도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받게 해드리고 싶고, 내가 또 신규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안 쓰고 싶게 하기도 한데, 제가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현업에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기조가 바뀌겠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한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바로 피드백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리왕 김도사였습니다.